경제의 정석, 이런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경제변수 예측법과 자산 배분을 얼마나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미래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욱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올라가는 영상이 연휴를 보내고 있는 중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연휴 잘 보내시고 올해도 성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최 MC도 올해 돈 많이 버세요. 네. 가장 최고의 덕담입니다. 네, 올해는 돈 많이 벌어야죠. 젊으니까 건강은 너무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하여튼 돈 많이 버세요. 네, 모두 건강하시고 성투하는 2023년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새로운 책, 거대한 변화라는 책과 관련해서 지금 4시리즈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3번째 시간입니다. 고환율, 환율에 관한 이야기 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환율 이야기하기 전에 달러 가치 동향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달러와 가치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예, 제가 저 그림에 그려놨습니다만, 네.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거든요. 흔히들 우리 달러 인덱스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동안 두 차례 크게 하락했어요. 80년대 돌아가지고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 작동이 안 되고 경상수지, 재정수지 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85년 그걸 플라자 합의를 유도하죠. 이 플라자 합의라는 게 뭐냐면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G5 선진국 모아다 놓고 우리 달러 약세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크 강세를 유도하라. 네. 그 뒤로 달러 가치가 한 51%나 하락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가지고 그 이전에 정보통신혁명으로 미국 경제가 정말 고성장 저물가를 달성했거든요. 근데 네.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버블이 발생했다가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에서 거의 24%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40% 하락했고요. 작년 9월 가치는 달러 가치가 급등했죠. 네. 그거는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소로 현상이 나타나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차 하락 국면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102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3차 하락이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 달러 가치가 지금 한 20%는 더 떨어질 수 있다. 20%. 그동안 제가 달러 가치가 한 30%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미 10%는 떨어져 버렸어요. 아. 앞으로 2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네. 미국 경제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대내 불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내 불균형이라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 재무장관 앨런 재무장관이죠. 그래서 신문 보니까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부도에 빠질 수 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아마 좀 부채 한도 또 의회에서 늘려줘야 될 거예요. 그만큼 미 연방정부 부채가 많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외부채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적으로 많이 쌓이고 있죠. 네. 대외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21년 말에 18조 달러인데요. 근데 작년 3분기는 한 17조 달러로 1조 달러 이상 조금 줄어들긴 했으면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견디고 있냐. 미국이 우리나라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삼성전자 방문하고 나갈 때 현대차 갔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가서 SK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최 MC도 미국 주식, 국내보다는 주로 미국 주식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미국 주식 많이 사거든요. 특히 우리 국민연금이에요. 국내 주식 비중은 한 16%밖에 안 되고 27%가 해외 주식이거든요. 네. 국가별로는 발표 안 하는데 아마 미국 주식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60% 이상일 거예요. 예, 그런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미국 이게 대순부채가 견디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지나치게 대내 불균형이 지금 너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보면은 미국 경제에 문제가 있을 때 달러 가치가 떨어졌죠. 85년 9월 경상수의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들어가서는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의 문제는 대내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 네. 이런 거 보면 달러 가치가 계속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투자를 받아서 버텨왔는데, 근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달러 보유 정도를 많이 낮추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이제 달러 보유하면은, 외환을 보유하면 달러를 제일 많이 보유하죠. 그 다음에 네.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위안, 이런 것들을 보유하는데요. 세계 중앙은행 달러 보유 비중이 2000년에 71%였어요. 그런데 작년 3분기까지 발표된 것 보니까 뭐 60%로 뭐 중간중간 오르고 내리게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세계 중앙은행이 생각하기를 미국 경제, 미 달러를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요. 2008년 미국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죠. 네. 그래서 이 당시 미국 국채를 중국이 정말 많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이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에 물건을 싸게 공급해서 상품을 싸게 공급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일부로 미 국채를 사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이 상품도 싸게 공급해주고 국채 사주고 금리 낮춰주니까 집값도 주가도 올랐었죠. 네.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비중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보유하는 중국 비중인데요. 2010년 한때 26%까지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10월 통계까지 발표된 거 보니까 12.8%고요. 중요한 거는 규모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 말에 중국이 미 국채를 한 1조 2,700억 달러 보유했었는데요. 뭐 최근 통계 보니까 1조 달러 밑으로 9,3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중국이 미 국채 줄이고 뭐를 하느냐? 이것 가지고 금을 산다는 겁니다. 금이요. 그래서 최근 금 가격이 치솟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이 올랐었습니다만. 네. 중국이 계속 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금을 1980톤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금 보유액이 제일 빨리 늘어나는 건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 비중이요. 3.4%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유럽 국가들 보니까 60에서 70% 사이의 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금을 이렇게 보유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도 3.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계속 달러를 줄이고 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그림 하나 금 가격과 달러 가치를 제가 비교해 놨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제가 달러 가치가 한 뭐 20, 30%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금값에 영향을 주는 게 유동성도 있고 물가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니까 달러 가치가 1% 하락하면 금값은 거꾸로 1% 상승하거든요. 최근에 저 금값이 많이 올랐죠. 맞아요. 그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은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금에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다. 그렇네요. 시세 차익만 누릴 수 있다. 네. 그런데 달러 가치가 앞으로 20% 떨어지면
금값은 20%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금도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지금은 과대평가가 많이 돼 있고 앞으로 2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에 따른 원화 가치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달러 가치가 30% 떨어질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앞서 미국 경제 대내 불균형이 뭐 가대평가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제 결제은행이라는 데서 각국의 실질 실효환율을 매월 작성해가지고 발표하거든요. 네. 작년 11월까지 발표됐는데 조만간 12월 것도 발표되는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달러 가치가 무려 31%나 가대평가됐어요. 이게 30% 이상 가대평가된 건 2000년 초반이었는데요. 네. 그때 미국 경제가 정보통신혁명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거든요. 이거는 뭐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그때 30% 가대평가됐다가 거품이 붕괴되면서 40%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달러 가치가 한 30% 정도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런데 이미 10% 정도는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20% 정도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원화환율 많이 안정되고 있죠. 얼마 전에 1,440원까지 거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말 두려웠죠. 맞아요. 1,700원 간다. 그 훨씬 더 넘는다. 네. 우리가 IMF 같은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런 환율이 1,200 지금 30원대까지 최근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단기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약간 오를 수가 있는데요. 환율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거든요. 한 번 떨어지면 아까 달러 가치가 정점을 치고 20, 30번 떨어질 것이다. 이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위기가 오면요. 위기가 올 때는 많이 돈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수출 중에서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가 넘거든요. 세계 경제가 나쁘면 한국 경제가 나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안정되거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방 제자리 돌아오죠. 네. 그래서 1,440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1,23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제자리가 얼마냐? 그렇죠. 저는 한 1,100원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더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1,100원 정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아까 뭐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30% 떨어지는데 10% 떨어지고 앞으로 2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가치로 표시되니까 뭐 달러가 떨어지면은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 환율이 1,100원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 기간의 문제지만 남아있다. 1,100원으로 결국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100원대까지 접근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 원화 가치가 오르면 우리 수출이 잘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올해 이후로는요. 작년 9월, 10월까지는 달러만 강세였는데 네. 다른 다 약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달러만 약세고 다른 모든 통화는 강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는 우리가 좀 피해를 볼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 상품 수입하려면 비싸지거든요.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올해 우리 상품 수입은 좀 줄어들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수출 비중 줄어들고 다른 나라 수출 별로 안 좋은데 미국으로만 수출이 좋았거든요. 올해는 아마 미국으로만 수출이 나빠질 거예요. 네. 미국으로 수출은 감소세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통화 가치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버리면은 환율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엔이나 위안이나 유로 가치가 우리 통화 가치하고 비슷하게 가치가 올라버리면은 미국의 다른 지역에는 이 환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환율은 우리 수출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세계 경제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10%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올 상반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거의 20% 정도까지는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출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네. 주로 올해는 미국으로 수출 증가율이 제일 많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환율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가 보네요. 경제 상황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우리가 수출 함수라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네. 세계 경제 성장이 환율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어떻든 올해는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뭐 세계은행도 낮추고 조만간 IMF도 발표할 텐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올해 수출은 감소세로 아마 전환될 겁니다. 작년에 우리 수출이 뭐 연평균 한 6% 정도 증가했는데요. 네. 올해는 뭐 6%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오늘은 삼고 어떻게 해소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 주제 고환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 전에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대한 주제까지도 이야기해봤으니까 영상 시청 안 하셨던 분들은 앞에 두 영상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은 책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거대한 변화책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이어질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